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대한항공이 또다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조양우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현민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와 광고 관련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조현민 전무가 A업체 광고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난 여론이 증폭하고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자 조현민 전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이미 거센 여론 속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관행이었다면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금감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가 개헌과 추경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에 따른 출장은 한국당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986년 12월 경남 울중군의 한 야산에서 한 젊은 검사가 꿩 사냥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철조망이 쳐진 작업장에 감금된 채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이 시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바로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숨진 걸로 확인된 원생만 513명, 이 시신을 안매장하고 병원에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최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인데요. 지난 1975년부터 87년, 12년간 이 수용자 5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복지원의 폭행, 강금,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30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의 진실이 밝혀질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공단에 입주한 한 화학물질 처리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최고 단계 경보음을 내리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13일 오전 11시 47분쯤 인천시 서구 가자동 통일공단 내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으며 소방관 130여 명을 비롯해 차량 60여 대, 펌프차 21대가 화재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인접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해당 공단 직원들 300여 명은 대피했고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지정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 폐유기 용제, 폐유, 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약품이 폐암 표적 치료제인 올리타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암 환자들에게 쓰이는 약입니다. 한미약품은 식약처에 올리타의 개발 및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올리타의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올리타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혁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으로 판단해 개발 중단을 결정했으며, 다만 올리타를 복용 중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일정 기간 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대한민국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으로 또 세월호 침몰 원인에 접근하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됐는데요. 바로 김지영 감독의 그날 바다라는 영화입니다. 4년 동안 영화를 제작한 김지영 감독은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AIS 원문 데이터를 입수해 인천부터 진도 앞바다까지 항로와 속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2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마련됐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배우 정우성 또한 노 개런티로 내레이션에 참여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희 NWN 내일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유골들이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9년 만에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등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9년 전과는 달라진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공소시효의 벽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 신고인과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결을 통해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구체적으로 2005년 5월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 신고 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이라며 향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휴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영화값이 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오는 19일부터 영화 관람표를 인상합니다. 변경된 관람표는 성인 2D 기준 주중 6,000원에서 만원, 주말 7,000원에서 12,000원으로 전 좌석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롯데시네마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관람객 숫자 정체와 서비스 경쟁 심화에도 물가 상승에 기인한 극장 운영관리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극장 맨 앞줄인 A열은 1,000원 할인 정책이 지속 적용되며 문화가 있는 날 가격과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롯데시네마는 관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한 혜택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리시에서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설명회가 지난 12일 구리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백경현 구리시장, 지성군 남양주 부시장 등 테크노밸리 유치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인, 그리고 IT 전문가, 대학 관계자들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진행 과정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 제안, 그리고 사업 추진 관련 질의 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현장을 NWN 내외 방송에서도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행을 맡은 도시 도시관리팀장 한동훈 씨로 결정된 이후에 그동안 양해 각서 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먼저 오늘 20만 구리 시민의 희망이며 미래인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뜻깊고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과 또 이서구 남양주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지성군 부시장님, 그리고 민경자 시의회의장님과 우리 남양주 시의회의원님, 그리고 구리 남양주 우리 경제인 여러분들과 관련 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여는 테크노밸리 사업 설명회를 오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정말 뜨거운 대학교 속에서 많은 구리 시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구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내서 유치한 테크노밸리가 정말 앞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더 좋은 많은 그 제안들을 또 듣게 돼서 더 큰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4월은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 아픔과 잊어서는 안 될 기억, 세월호 참사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그들의 넋을 기리고 또 아이들이 천국에서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차영의 꽃길 들으시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젠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